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9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빌리려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려는 이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요즘 들어 주요 선호하는 대출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기울고 있는 형국인데요. 50년은 엄청난 기간이죠.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가정한다면요. 무려 반평생인데요. 그런데 이 긴 기간은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월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빌릴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할 수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이유 그리고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사람들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큰 한도와 월상환 부담의 경감입니다. 사람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 이 이제 대출 한도하고 월상환 부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규모를 줄이면 한도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은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현재 가계는 대출을 받을 경우 연소득을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나눈 값이 40%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DSR 40%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DSR 같은 경우는 Debt Service Ratio죠. 이 약자인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요. 다시 말하면요.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소득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규모를 줄이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늘어나게 되고요. 상환 만기를 늘릴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12만 원이라고 합니다. ESR 40% 규제를 고려하면 월 상환 금액은 205만 원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만약 30년 만기 연 5%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8천만 원 정도가 최대 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DSR 계산이라고 해서 설명이라든가 주의사항 규제 현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대출 잔액 한 3억 8천만 원, 대출 기간은 360개월로, 그리고 대출 금리는 5%, 그리고 계산을 했죠. 계산을 눌렀더니 대출 잔액이 제가 설정한 3억 8천, 그리고 연간 원리금이죠. 그리고 연간 소득 6,200만 원 정도 되죠. DSR 같은 경우 이제 40% 미만, 거의 40%에 육박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연간 소득 6,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출 잔액은 3억 8천 정도가 DSR 40%로 구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같은 월 상한액으로 4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잔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하고요.
약정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만기가 600개월, 50년으로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5%. 그래서 계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DSR이 40% 정도, 연관소득 6,200만 원, 그리고 대출 잔액 월 한 20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DSR에 대해서 많이 와닿지 않고 어떻게 구하냐라는 부분은 부동산 계산기가 있거든요. 한번 접속하셔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보면 초장기 일시 상환화 형태이기도 한데요. 특히 3년 이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만기 일시 상환형처럼 사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기 모기재 본래 목적처럼 실소유자가 만기까지 차곡차곡 갚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 용도로 주택을 매매하는 데 더 적합한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성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집값의 바닥이 무너지는 경우에도 대출금 상환에 큰 압력이 없어지므로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지만 잠재 리스크는 오히려 키울 수 있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대부분 시장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변동 금리형이죠. 60년이라는 반백년 거의 후장기 기간 동안 최근 같은 금리 상승기를 다시 맞이하게 된다면 쉽게 부실화될 거고요. 그 위험은 가계에 쏠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우회와 투자 활용 위험이 바로 그것인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긴 기간 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있고요. 게다가 이러한 대출은 투자 용도로 활용되기도 쉬운데요. 이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이 초창기 금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의 낙관적 기대와 함께 대출 한도의 증가, 월상환 부담의 경감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지적했고요.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특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큰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 용도로 활용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성, 가계부실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변동금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대출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요. 50년이란 긴 기간 동안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위에서 언급드렸죠. 만약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는 가계 이제 부담을 가중시킬 거고요. 부실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큰 경제 관련 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럼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급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고요.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계부채 증가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사용 용도가 투자에 많이 기인한다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요. 부실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높은 한도와 상환 부담 경감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고요.
우선 첫 번째, 대출 규제 강화 및 신중한 대출 심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 한도, 상환 능력 평가, 부동산 가치 평가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요. 지나친 대출을 제한하고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도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도입하고요. 이론적으로 50년 기간을 활용하면서도 중도 상환 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어,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를 통해 투자 목적으로 오용을 어렵게 하고 주택 구매자들 실질적인 상환 노력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유동성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금리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금리 상승 시에도 가계들이 급증하는 이자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압력 완화책을 마련하고 가계의 금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 교육 과정을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개인들에게 금융 상품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교육을 통해서요. 대출 상품의 장단점을 이해하고요. 투자 리스크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와 금융기관은 주택시장 안정성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한 시기에 대출 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대안적인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대신 주택 구매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중간상환 형태의 대출 상품이나 주택 구매를 위한 정보 보조금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 말이 옳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성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금융기관 개인 노력을 모여야만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요. 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중한 대출 규제와 경제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적절한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시길 기대하면서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뉴스를 좀 봤는데 모든 거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잠시 보류하거나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잘 해당 정책들이 세워져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의 내용도 여기까지인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빌리려는 이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저만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여러모로 말이 많고 요즘에 언론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해당 어, 상품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잠정 중단하거나 그런 여러모로 지금 금융권에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